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주 이야기 6번째, 만주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는 일단 대국, 또 남의 것을 빼앗는 나라 등으로 생각이 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고대사는 이 황하강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양자강 쪽은 기후가 너무 덥고 습한 관계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 황하강 유역 쪽에서 중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 시작될 당시 거기에는 그 원주민과 그 다음에 북방의 유목민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 지역을 서로 차지하고 빼앗기고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00년경부터 시작된 춘추 전국시대부터 이 땅엔 많은 무리들이 사상과 영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진면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처음부터 이렇게 무언가 확실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년경에 진시황이 나라를 처음 통일하는데 이 진시황의 신분이 아주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는 중국 서쪽 서융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서쪽에 오랑캐들이 있는 그쪽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행적이 너무 잔혹하고 이 분서갱유에서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세우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로 나라를 그 막 조각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것을 진나라로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진시황, 그러니까 중국의 첫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이것을 현대 중국에서도 다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의 묘는 공개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중국에서 자랑하는 진시황 자체도 정확하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모든 행적에서 진시황은 흉노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안으로는 내분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흉노 한민족에게 시달리며 잠깐 그 근거도 애매한 중국 한족의 역사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세 근대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오랑캐라고 여기던 이민족에게 그 넓은 땅을 내어주고 시달림을 받았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오랜 기간 중국과 몽골과 붙어 있으면서도 병자호란을 제외하고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선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철에 가까운 외침을 받는 약소국이었다고 말하면서 엄살을 피우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땅엔 그러는 동안 여진족으로 불리는 우리 한민족 계통의 누르하치가 먼저 세웠던 금나라를 이어서 후금을 세우고, 그 아들 홍타이지가 대청제국 퀸 임파이어를 만들고 중국 땅을 통치합니다. 이것이 중국 땅에 있었던 마지막 제국이 됩니다. 이때 청국은 영토를 최대로 넓힌 채
허세를 부리다가 아편 전쟁, 뭐 청일 전쟁, 또 무슨 뭐 그 의화단 사건 뭐 이런 것으로 나라가 복잡하게 얽힌 후에 이 땅은 다시 무주공산이 되어 외세와 내분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청의 황제 푸이까지 피신하는 상태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중국을 대일전에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과 전쟁하기 위한 그런 대일전의 파트너로 삼고 연합군의 승리로 인하여 독립을 얻었으나 그 후에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6.25와 같은 국공내전에서 수백만의 자국민들의 사상자를 내고 모택동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택동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우리나라보다 1년 늦게 1949년에 세우며 세계의 중앙국가를 표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중국 땅에서는 여전히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혁명의 경랑으로 수많은 국민이 살해를 당하고 문화재가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또 중국의 인물들이 그 사상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단되고 그러면서 중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어요. 이때 등소평이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 인해전술 하듯이 세계의 물건을 만들어 팔며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다가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자 두 국가 간의 긴장이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중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며 이 풍전동화 같은 역사와 수천 년을 거뜬히 견뎌온 우리 한민족의 반석 같은 우리 역사와 비교하면서 큰 자부심과 또한 앞날에 대한 자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또한 역사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옛 오랑캐 땅이었던 만리장성 너머에서 한민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유물들이 만주 전 지역에 수없이 나오고 있으니 중국은 다시 한번 문화적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몇 년 전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서 하는 말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왜곡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이고 한국 것은 모조리 제 것이라고 우기다. 그것도 못해 한한령이라고 하는 한국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여러 면에서 약하고 위험한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사건들을 보며 중국이 얼마나 억지로 그 큰 나라를 이끌어 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말로만 세계의 중심, 중화민국이지 그 역사를 훑어보면 그 민족 구성 자체가 불분명하고 애매한 미성숙 국가인 것입니다. 예전에 윌슨 미 대통령이 제안한 민족 자결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 있던 약소민족들을 크게 고무시켜 해방과 독립을 맛보게 한 것 같이 중국 대륙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머리에 이고 있던 폭탄이 터지듯이 몰락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 즈음에 만주 지역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다음에 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